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단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팬들이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서서히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구단이라 불리는 구단 수뇌부가 강등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비밀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폭로는 팬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절망을 안겨주며 구단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 토트넘 팬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단순히 팀이 강등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이 보여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이는 경기력 저하를 넘어 구단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토트넘은 유럽 대회 우승까지 경험했던 명문 클럽으로 팬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추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토트넘 팬들은 도대체 이 선수들이 무슨 생각으로 뛰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 단순한 경기력 부진을 넘어 선수단의 태도와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토트넘 구단이 비밀리에 강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팬들의 분노를 넘어 구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졌고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는 구단의 무책임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 역시 토트넘의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며 주요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을 가장 위태로운 강등 후보팀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구단 내부의 절망적인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팬들과 축구 관계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이적 당시 많은 국내 팬들은 그의 부재가 토트넘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현지 매체와 토트넘 팬들은 이를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며 일축했고 토트넘이 오랜 기간 빅식스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자리 잡은 점을 들어 강등 가능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즌 초반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 강등설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감독 체제하에서 연패가 이어지고 팀이 순식간에 12위권 밖으로 추락하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은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손흥민이 없더라도 토트넘은 우승 경쟁력이 충분한 팀이며 국내 팬들의 비관적 전망은 과장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임을 인정하면서도 선수 개인의 부재만으로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도 현실의 벽 앞에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즌 중반 토트넘은 17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결국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구단은 강등 탈출 전문가로 알려진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긴급 투입했지만 투도르 감독 역시 단기간에 팀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경질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린 명장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과 5년 계약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으나 팀 내부의 뿌리 깊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강등권인 18위로 떨어졌고 이는 영국 축구 매체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은 0대0으로 팽팽히 맞서다 종료 직전인 88분경 팔리냐의 극적인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간신히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후계자로 기대받던 사비 시몬스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 판정을 받는 불행까지 겹쳤습니다. 이 부상과 관련해 토트넘 의료진의 대응 방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상 직후 의료진이 시몬스의 무릎에 단순히 쿨링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현지 팬들은 선수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의료진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팬들은 계속되는 의료진의 실책이 선수들의 부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구단 지도부를 향해 이런 무책임한 의료진을 방치하는 구단은 무능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더욱이 토트넘은 강등권 경쟁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승점 차가 벌어졌고
남은 경기에서 기적적인 연승이 없으면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4라운드가 종료된 후 영국 현지 매체들은 우승팀 예측보다는 토트넘 강등 위기에 대한 분석과 우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부상자 속출과 선수단 사기 저하로 남은 경기에서 승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강등 탈출은 요원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전만 희망적인 승산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일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웨스트햄이 단 한 경기라도 승리한다면 토트넘의 강등은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 구단이 구단 내부에서 강등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한 이적 계획과 재정 운영 플랜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팬들의 배신감과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아직 시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등 플랜을 논한다는 것은 구단 수뇌부의 무책임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떠난 이후 구단 내부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구단의 정신 상태가 썩어 문드렀다는 신랄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감독 교체나 선수 영입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손흥민이 단 2년 만에 팀을 변화시키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리더십의 가치를 구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명장 부족이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고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토트넘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위대한 주장을 다시는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토트넘이 강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냉정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구단 전반의 위기, 리더십 부재, 선수 관리 시스템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구단은 치명적인 실책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은 물론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축구 소식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